책을 다 읽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조금 언급했듯이 예술서지만 철학서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어요. 인덱스를 많이 붙였는데 후반에도 재미있는 문장이 많았답니다. 아무래도 빌린 책은 반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구매를 따로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책이에요. 이렇게 99번에서 끝나는데 이것도 좋았습니다. 책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미지, 마음의 형상, 운동 같은 것들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적으로 단어를 다루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저도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읽은 문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책이 디자인적으로 여백이 많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메모하는 데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볍게 술술 넘어가는 페이지 터너는 아니라서 보편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유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천천히 곱씹으면서 따라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흥미롭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주말에 읽은 책 2권을 간단하게 리뷰해 볼게요. 우선 2권 모두 재미있게 읽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독서였습니다. 제가 존 버거를 좋아한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 책은 내용은 다르지만 시리즈처럼 나왔던 3권 중에 한 권이에요. 다큐에 가까운 에세이입니다. 존 버거의 글과 장모르의 사진으로 엮여 있어요. 사샤리라는 시골 의사의 삶과 일을 담은 책입니다. 존 버거는 사샤를 단순한 병의 진료를 넘어서 환자들의 삶이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의사로서 그립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감이나 책임, 노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이 이 책 이후에 의사 사샬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잡고 이야기를 하면 좀 길고 딥하게 들어가야 해서 리뷰는 이 정도에서만 짧게 마무리할게요. 깊게 토론하고 싶은 책들은 따로 영상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책이 궁금하셨다면 일독 권해드려 봅니다. 생각해 볼 점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다와다 유코의 변신. 제가 사랑하는 카프카도 같은 제목의 책이 있죠. 실제로 카프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책은 강연집이에요. 다와다 유코는 일본 작가지만 독일에서 활동합니다. 강연도 이중 언어, 번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장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대학에서 강연했던 부분이라서 카프카나 베냐민, 오비디우스 등의 언급이 좀 잦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연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번역 불가능성이나 철자 귀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귀여운 에피소드들도 있으니까 관심이 생기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책 다 읽었어요. 어렵지 않은 철학서입니다. 얇기도 하고 이것도 강연집이라서 잘 읽혀요. 철학이라고 하면 거창할 것 같지만 사실 일상의 대부분이 다 철학이잖아요. 먹는다는 행위나 맛있음의 정의 등을 학생들과 함께 토론합니다. 쉬운 소재로 시작해서 먹는다는 게 다른 생명체를 분해하고 순환되는 행위라는 이야기까지 쭉 나아가요. 초반에 학생들과의 토론은 좀 이불에서 귤 까먹으면서 보면 좋을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깊이를 쌓는 구조였습니다. 유유는 정말 꾸준히 아주 가볍거나 무겁지 않게 재밌는 책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책을 읽을 건데요. 그 전에 어제 이 책을 다 읽어서 짧게 리뷰해 볼게요. 메마른 삶은 브라질 문학입니다. 이 작가의 책은 국내 번역서로는 이 책밖에 없더라고요. 한 줄 평을 하자면 처음 접한 작가인데 소설이 훌륭했다. 세르탕이라고 브라질의 되게 척박한 지역이 배경이에요. 가뭄에 시달리고 빈곤한 곳인데 주인공 가족과 그들의 개가 등장합니다.
책에서는 화자가 옴니버스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서로 속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어서 이 점이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족이 굶주림에 시달리기 때문에 초반부터 다소 충동적이고 거친 장면들이 나와요. 이 감옥이라는 챕터에서의 상황도 놀라웠고, 특히 이 발레이아라는 챕터가 이게 개의 이름인데 저는 여기 이 장이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개가 인간 같고 인간이 짐승처럼 그려지거든요. 발레이아는 따뜻하고 영리하지만 주인공은 말도 잘 못하고 폭력적이에요. 가난하고 배움도 부족한데 공권력은 부패했고, 이런 사회의 암울한 현실이 잘 그려져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실제로 작가도 억울한 옥살이 후에 이 소설을 집필했다고 해요. 기대보다 단단한 책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독서였습니다. 제가 다음 흉세로 고른 건 크리스마스 잉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시즌에 맞춰서 읽을 거라서 아마 영상에서는 1월에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시면 흉세가 꽤 많이 나왔어요. 대체로 읽기 부담 없을 분량이라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완독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이 판형의 책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민서출판사에서 나왔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버전으로 찾으시면 구하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내용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인덱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전혜린 작가님이 3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에세이가 좋아서 더 알려지지 않았나 싶어요. 독일 유학 생활을 비롯해서 한국에서의 번역 작업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강의 글이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번역하시기도 했어요. 사람은 고독해야 하고 자살을 예상한다?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당시 한국의 사회상과 집안 환경 같은 게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관이나 이상향과 달라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것으로도 보여요.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존 버거의 행운아도 그렇고 자살로 이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고 깊어져서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나 문학적으로 사유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글이 표제처럼 계속 목마른 느낌이 들었어요. 겨울과도 매우 잘 어울리는 글이었습니다. 흥미가 생기신다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침대에서 책을 읽다가 자려고요. 이 버무문고 시리즈가 귀여워서 다른 것도 구매해봤어요. 일기처럼 되어 있어서 자기 전에 읽기 좋아 보입니다. 참, 선생님들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침대에서 발 뻗고 독서하면 순식간에 꿈나라로 진입 가능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선생님들 이 책 초입에 보시면 하루에 하나씩만 읽으라고 쓰여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기 형식의 책을 꽤 자주 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렇게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계속 넘기면 쭉 날짜가 이어지고 3일, 4일, 5일 중간에 하루도 빠지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설마 싶어서 가장 마지막 장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2월 31일로 끝납니다. 정말로 하루에 하나씩 365일이 있는 책이었던 거예요.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그냥 딱 끝나버려요. 제가 마침 26년부터는 본연 일기를 쓰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이 책 왠지 일기 쓰면서 밤에 하나씩 읽으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매일매일 글도 부담스럽지 않을 분량이에요. 혹시 3년 일기나 5년 일기 아니면 매일 일기 쓰기 같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저와 함께 이 책 어떠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시작은 1월 1일부터입니다. 아무튼 저의 오늘 하루도 이번 영상도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다른 책도 더 보여드리고 얘기도 길게 하고 싶은데 30분 분량으로 맞추려고 노력 중이에요. 요즘 같은 숏폼의 시대에 이렇게 길고 반복적인 영상을 지켜봐 주시는 선생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12월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 해를 회고하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새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읽었던 책을 되짚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도 연말까지는 스파이크와 배수아 작가님의 초기작 읽기를 어느 정도 끝내고 1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발자크에 몰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틈틈이 연말 기분 내면서 크리스마스 관련 책과 영화들도 보고요. 모쪼록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랑 노로바이러스 다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